대한민국 3스타 7군 단장 책상 모서리에 놓인 휴대전화가 진동을 울렸습니다. 강중천이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발신자 이름이 없었습니다. 번호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강중천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충성 아버지. 장군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진심을 다해서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 열심히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건강하세요. 제 보고는 여기까지입니다. 충성, 치직거리는 무전기 너머 폭음과 비명 섞인 아들의 마지막 인사가 들려왔습니다. 평생을 철혈의 군인으로 살았던 7군 단장 강중천 중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니라 적진 한복판에서 전멸 위기에 처했을 때 발신하는 최후의 암호였기 때문입니다. 전 군단에 하달한다. 지금 이 시간부로 북진 작전을 개시한다. 막는 놈들은 적이든 아군이든 상관 말고 밀어버려. 합참의 중단 명령도 정치권의 경고도 소용없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7기동 군단의 K 전차 수백 대가 굉음을 내며 휴전선을 향해 포신을 들었습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한 개인적인 질주일까요? 아니면 국가를 위기에서 구할 마지막 승부수일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사이다 같은 결말을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시원하게 눌러주세요. 밤 11시 47분 7군단 사령부 집무실의 형광등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강중천 중장이 책상 위에 펼쳐진 작전 지도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내일 있을 기동훈련 경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책상 모서리에 놓인 휴대전화가 진동을 울렸습니다. 강중천이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발신자 이름이 없었습니다. 번호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강중천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람소리와 함께 멀리서 둔탁한 폭음이 들렸습니다. 강중천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버지, 건강하세요. 아들 강진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통신이 끊어졌습니다. 강중천이 전화기를 귀에서 떼지 않고 재차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만 길게 울릴 뿐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강중천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가 집무실 문을 박차고 나가며 복도를 달렸습니다. 당직 참모들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군단장님, 어디 가십니까? 강중천이 대답하지 않고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지하 2층 작전 상황실의 철문이 열렸습니다. 당직 근무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를 붙였습니다. 강중천이 경례를 받으며 중앙통제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지금 당장 특전사 제13특수 임무여단 작전 현황을 확인해. 정보가 김소령이 키보드를 두드리며 대답했습니다. 군단장님, 13여단은 현재 공식 작전 일정에 없습니다. 강중천이 김소령의 어깨 너머로 화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방금 내 전화로 들어온 발신 좌표를 추적해. 김소령이 다시 키보드를 쳤습니다. 잠시 후 대형 스크린에 지도가 떠올랐습니다. 빨간 점 하나가 북위 38도 32분 지점에 찍혀 있었습니다. 김소령이 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군단장님, 이 좌표는 우리 작전 구역 밖입니다. 강중천이 스크린을 응시했습니다. 그 지점은 군사분계선 북쪽 27km 지점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어떤 부대도 투입되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강중천의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습니다.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건강하세요. 김소령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예,
군단장님? 강중천이 김소령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13여단 작전 암호야. 팀 전멸 상황에서 최후로 보내는 긴급 신호지. 상황실이 순간 고요해졌습니다. 김소령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지금 13여단이 강중천이 김소령의 말을 끊었습니다. 즉시 7군단 전체에 비상 소집을 발령해 진돗개 하나 수준으로 김소령이 멈칫했습니다. 군단장님 합참 승인 없이는 강중천이 김소령의 어깨를 움켜쥐었습니다. 지금 당장 하라고 했어. 김소령이 고개를 끄덕이며 내부 통신망에 접속했습니다. 경보음이 사령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중천이 상황실 벽에 걸린 전술 조끼를 집어 입었습니다. 그가 헬멧을 집어들며 작전과 박 대령에게 말했습니다. 기갑 1여단과 2여단을 즉시 출동 대기시켜 공격 헬기 대대도 엔진 가동해. 박 대령이 황급히 무전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각 부대에 전파합니다. 즉시 전투준비 태세로 전환하라. 사령부 밖에서 엔진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K 흑표 전차들이 차고에서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강중천이 상황실을 나서며 뒤돌아보았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좌표를 계속 추적해. 신호가 다시 잡히면 즉시 보고해. 김소령이 경례를 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군단장님. 강중천이 복도를 걸어나갔습니다. 그의 뇌리에 아들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거친 숨소리와 함께 들렸던 폭음. 그리고 짧게 끊긴 통신. 강중천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사령부 정문 밖에서 장갑차 한 대가 엔진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운전병이 차에서 내려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강중천이 장갑차에 올라타며 무전기를 집었습니다. 전 부대에 전파한다. 북위 38도 32분 지점으로 즉시 기동 준비. 무전기 너머로 각 부대장들의 응답이 들려왔습니다. 1기갑여단 출동 준비 완료. 2기갑여단 대기 중. 공격 헬기 대대 이륙 준비 완료. 강중천이 무전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수십 대의 전차가 줄지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궤도 소리가 대지를 울렸습니다. 위병소를 지나 정문이 열렸습니다. 7군단의 대열이 북쪽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중천이 헬멧을 눌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진우야, 조금만 버텨라. 장갑차가 사령부를 벗어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늘에서 헬기의 프로펠러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새벽 1시 20분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상황실의 전광판에 빨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당직 장교가 헤드셋을 쓰고 보고했습니다. 작전참모부장님, 7군단이 승인 없이 북진을 시작했습니다. 작전참모부장 윤 중장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지금 몇 개 부대가 움직이고 있어? 당직 장교가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기갑 2개 여단과 공격 헬기 대대입니다. 총 병력 4천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윤 중장이 책상을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강중천이 미쳤나? 당장 연결해. 통신병이 7군단 사령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신호음만 길게 울렸습니다. 통신병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윤 중장이 무전기를 집어들었습니다. 7군단장, 즉시 응답하라. 잠시 후 강중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7군단장입니다. 윤 중장이 무전기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강 중장,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합참 승인도 없이 부대를 움직이다니. 강중천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적의 대규모 기습 징후를 포착했습니다. 윤 중장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징후?
우리는 아무 정보도 받지 못했어. 강중천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지금 전송하겠습니다. 무전이 끊어졌습니다. 30초 후 합참 상황실 컴퓨터에 파일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정보가 이 대령이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흐릿한 열화상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산악지대 어딘가에서 여러 대의 차량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대령이 영상을 분석했습니다. 이건 미사일 발사대로 보입니다. 윤 중장이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출처가 어디야? 이 대령이 파일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13특수임무여단에서 72시간 전에 촬영한 것으로 나옵니다. 윤 중장이 팔짱을 꼈습니다. 72시간 전 자료를 가지고 지금 부대를 움직인다고? 말도 안 돼. 그가 다시 무전기를 집었습니다. 강 중장, 당장 부대를 정지시키고 복귀하라. 이건 명령이야. 무전기에서 잡음만 들렸습니다. 윤 중장이 무전기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통신을 차단했어. 저 자식이 완전히 선을 넘었군. 그가 참모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국방장관님께 즉시 보고해. 강중천 중장을 직위 해제하고 부대 복귀 명령을 내려야 해. 같은 시각 북위 38도 31분 지점. 지하 벙커 3층 깊숙한 곳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강진우 대위가 콘크리트 기둥 뒤에 몸을 숨기며 탄창을 갈아 끼웠습니다. 그의 전투복은 피와 먼지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3미터 앞에서 김하사가 다리를 붙잡고 신음했습니다. 대위님, 강진우가 김하사에게 몸을 낮춰 기어갔습니다. 총알이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콘크리트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강진우가 김하사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조금만 버텨, 곧 빠져나간다. 김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강진우가 김하사의 다리에 감긴 지혈대를 더 조였습니다. 입 닥치고 버티기나 해. 복도 건너편에서 박 병장이 수류탄을 던졌습니다. 폭음과 함께 적 병력 서너 명이 쓰러졌습니다. 박 병장이 강진우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대위님, 탄약이 떨어집니다. 강진우가 자신의 탄창 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남은 탄창이 2개뿐이었습니다. 그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일단 저 문만 열면 돼. 안에 기폭장치가 있어. 박 병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진우가 허리춤에서 폭파용 시사를 꺼냈습니다. 그가 김하사를 엄폐물 뒤에 눕히고 일어섰습니다. 어머해. 박 병장이 총을 들고 복도를 향해 난사했습니다. 강진우가 몸을 낮춰 달려나갔습니다. 적의 총알이 그의 발밑을 스쳤습니다. 10m, 7m, 5m. 강진우가 철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가 시사를 문틀에 붙이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터진다. 폭음이 벙커를 흔들었습니다. 철문이 휘어지며 열렸습니다. 강진우가 연기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방 안에는 철제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상자 위에 디지털 타이머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24,733. 강진우가 상자에 다가갔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상자 옆면에는 방사능 표시가 선명했습니다. 강진우가 상자 덮개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복잡하게 얽힌 전선들과 함께 금속 캡슐 여러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가 허리춤에서 선절단기를 꺼냈습니다. 밖에서 총성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박 병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대위님, 빨리 하십시오. 강진우가 전선 하나를 선택해 잘랐습니다. 타이머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식은땀을 흘리며 다른 전선을 찾았습니다. 파란색 전선과 빨간색 전선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강진우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파란색 전선을 잘랐습니다. 타이머가 24,715에서 멈췄습니다. 강진우가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박 병장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강진우가 돌아섰습니다. 박 병장이 어깨를 부여잡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적 병력 수십 명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강진우가 총을 들었습니다. 그가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탄창이 비었습니다. 강진우가 마지막 탄창을 꺼내 장전했습니다. 그가 박 병장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새벽 3시 15분 7군단 선봉 기갑부대가 북위 38도 12분 접경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강중천이 탄 지휘 장갑차가 언덕 위에 멈춰 섰습니다. 그가 해치를 열고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야간 투시경을 통해 앞쪽을 살폈습니다. 2km 전방에 교량 3개가 보였습니다. 강중천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이려단장, 선두 전차 2개 소대를 앞세워 교량을 확보해. 무전기에서 이려단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차 6대가 대열에서 이탈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강중천이 야간 투시경으로 전차들의 움직임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장갑차 옆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강중천이 허리춤에 찬 권총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거기 누구야?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2 손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남자는 6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얼굴에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쏘지 마시오, 강 중장. 강중천이 남자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박철기. 남자가 손을 내렸습니다. 오랜만이요, 장군. 강중천이 장갑차에서 내려왔습니다. 그가 박철기에게 다가갔습니다. 자네가 어떻게 여기에? 박철기가 강중천의 말을 끊었습니다. 설명할 시간 없소. 당장 부대를 멈춰야 하오. 강중천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박철기가 품에서 태블릿 하나를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서 강중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저 교량들은 이미 폭파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화면에는 교량 하부 구조물 사진이 여러 장 떠 있었습니다. 기둥마다 검은색 폭약 덩어리가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강중천이 태블릿을 받아들었습니다. 이 정보는 어디서 구한 거야? 박철기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내 사람들이 사흘 전부터 이 지역을 정찰했소. 국제용병 집단이 이미 한 달 전부터 매복 준비를 해왔소. 강중천이 박철기를 쳐다보았습니다. 자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아? 박철기가 강중천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장군의 아들이 함정에 빠진 거요. 누군가 일부러 13여 단을 그곳으로 유인했소. 강중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증거가 있나? 박철기가 태블릿 화면을 넘겼습니다. 새로운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산악지대에 위장막을 친 대전차 미사일 발사대들이었습니다. 최소 20개는 되어 보였습니다. 박철기가 설명했습니다. 저 발사대들은 모두 장군의 진격로를 향하고 있어. 교량을 건너는 순간 일제 사격이 시작될 거요. 강중천이 무전기를 집었습니다. 전 부대 정지. 즉시 현 위치에서 대기하라. 무전기에서 여단장들의 응답이 들려왔습니다. 강중천이 무전기를 내려놓고 박철기에게 물었습니다. 왜 날 도와주는 거지? 박철기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옛날 일은 옛날 일이요. 지금은 더 큰 문제가 있어. 강중천이 팔짱을 꼈습니다. 더 큰 문제? 박철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군 내부에 정보 유출자가 있어. 13여 단의 작전 경로가 사전에 새어나갔소. 강중천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누구지? 박철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확인하지 못했소.
하지만 이건 확실하오. 용병들은 장군이 올 것을 알고 기다리고 있었소. 강중천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가 다시 박철기를 보았습니다. 우회로가 있나? 박철기가 태블릿을 조작했습니다. 지형도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여기 서쪽으로 7km 돌아가면 계곡이 하나 있소. 폭이 좁아서 전차는 못 들어가지만 헬기는 갈 수 있소. 강중천이 지형도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진우가 있는 곳까지 거리는? 박철기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계곡을 따라가면 3km요. 헬기로 10분이면 도착하오. 강중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무전기를 다시 들었습니다. 공격 헬기 대대장, 응답하라. 무전기에서 헬기 대대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공격 헬기 대대장입니다. 강중천이 명령했습니다. 전 헬기를 즉시 이륙시켜 좌표를 전송하겠다. 박철기가 강중천의 팔을 잡았습니다. 장군, 내 팀도 투입시켜 주시오. 강중천이 박철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민간인을 전투해. 박철기가 강중천의 말을 끊었습니다. 내 사람들은 모두 전직 특전사요. 그리고 저 벙커 내부 구조를 아는 건 우리뿐이요. 강중천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늘에서 헬기 프로펠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AH-64 아파치 헬기 12대가 상공을 선회하고 있었습니다. 강중천이 박철기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네. 박철기가 강중천의 손을 힘주어 쥐었습니다. 진우를 꼭 살려내시오. 그때 전방에서 굉음이 울렸습니다. 강중천과 박철기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교량 3개가 일제히 폭발했습니다. 화염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선두에 나가 있던 전차 6대가 폭발에 휘말렸습니다. 무전기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일소대장, 응답하라. 일소대장. 강중천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산 너머에서 미사일 수십 발이 날아왔습니다. 7군단 대열 곳곳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박철기가 소리쳤습니다. 분산하라고 명령하시오. 강중천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전 부대 즉시 상계, 대전차 방어 태세로 전환하라. 전차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강중천이 장갑차에 올라탔습니다. 박주임, 당장 자네 팀을 집결시켜. 박철기가 자신의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전원 집결, 좌표 전송한다. 강중천이 하늘의 헬기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새벽 4시 10분 7군단 지휘 장갑차 안에서 강중천이 박철기가 펼친 지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박철기가 손가락으로 지도 위의 한 지점을 짚었습니다. 이 계곡을 따라 들어가면 벙커 북쪽 환기구가 나오오. 강중천이 지도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환기구 위치에 빨간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환기구 크기는? 박철기가 태블릿을 꺼내 설계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직경 1.2m요. 사람이 내려갈 수 있는 크기요. 강중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환기구에서 진우가 있는 곳까지는? 박철기가 설계도를 확대했습니다. 수직으로 15m 내려가면 3층 복도가 나오오. 거기서 동쪽으로 50m 가면 기폭 장치실이요. 강중천이 박철기를 쳐다보았습니다. 이 설계도는 어떻게 구한 거야? 박철기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10년 전 이 시설을 건설할 때 내 회사가 일부 자재를 납품했소. 그때 빼돌린 도면이요. 강중천이 박철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네. 박철기가 설계도를 손가락으로 훑쳤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 환기구 입구에 감시 카메라가 있어. 강중천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력화할 수 있나?
박철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팀원 중에 통신 전문가가 있소. 전파 교란 장비로 5분 정도는 막을 수 있소. 강중천이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5분이면 충분해. 그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공격 헬기 대대장, 지금 위치는? 무전기에서 대대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계곡 입구 상공입니다. 강중천이 명령했습니다. 계곡 주변 산악지대를 완전히 제압해 움직이는 모든 것을 타격 대상으로 봐. 무전기에서 응답이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늘에서 헬기들이 대열을 나눠 흩어졌습니다. 6대는 계곡 서쪽으로, 6대는 동쪽으로 날아갔습니다. 박철기가 자신의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이 팀 전파 교란 장비 준비. 무전기에서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비 완료했습니다. 박철기가 강중천을 보았습니다. 내 팀은 모두 8명이요. 환기구 투입은 넷으로 충분하오. 강중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전원 투입해. 진우 말고도 생존자가 더 있을 수 있어. 박철기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전원 헬기 탑승 준비. 장갑차 밖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UH-60 블랙호크 헬기 2대가 착륙하고 있었습니다. 강중천이 장갑차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박철기가 뒤따라 내렸습니다. 헬기 옆에서 8명의 남자들이 전투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모두 40대에서 50대로 보였습니다. 얼굴마다 오랜 실전 경험이 묻어났습니다. 박철기가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랜만이요, 형님. 그중 한 명이 박철기에게 경례를 붙였습니다. 나머지 7명도 따라 경례했습니다. 강중천이 그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들을 구해 주십시오. 박철기 팀원 중 가장 나이 많은 남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군단장님, 저는 최진수입니다. 20년 전 13여단 출신입니다. 강중천이 최진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진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동료를 버릴 수 없습니다. 강중천이 최진수의 손을 놓았습니다. 그가 헬기를 돌아보았습니다. 출발하십시오. 박철기가 팀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8명이 일제히 헬기에 올라탔습니다. 강중천이 박철기의 팔을 잡았습니다. 박주임. 박철기가 멈춰섰습니다. 강중천이 박철기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무사히 돌아오게. 박철기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일은 이제 잊어주시오. 강중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철기가 헬기에 올라탔습니다. 헬기 문이 닫혔습니다. 프로펠러가 빠르게 돌기 시작했습니다. 2대의 블랙호크가 동시에 이륙했습니다. 강중천이 하늘로 날아가는 헬기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옆에서 참모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군단장님, 공격 헬기들이 목표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강중천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공격 개시해. 하늘에서 미사일 발사 소리가 들렸습니다. 산악지대 곳곳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용병들이 숨어있던 매복지들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아파치 헬기들이 30mm 기관포를 난사했습니다. 탄환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강중천이 야간 투시경으로 전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용병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무전기에서 공격 헬기 대대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적 병력 70% 무력화 완료. 강중천이 대답했습니다. 계속 압박해. 한 명도 놓치지 마. 무전기에서 응답이 들렸습니다. 강중천이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블랙호크가 출발한 지 7분이 지났습니다. 그가 다시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박주임 상황 보고. 무전기에서 박철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황기구 상공 도착. 지금 하강 준비 중이오. 강중천이 무전기를 꽉 쥐었습니다. 조심하게. 무전기에서 잡음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박철기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전파 교란 시작. 5분 카운트다운. 강중천이 시계를 응시했습니다. 초침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하늘에서 아파치 헬기들이 계속 화력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강중천의 손에 땀이 배었습니다. 새벽 4시 32분 황기구 입구에서 박철기가 로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으로 로프가 끝없이 뻗어 있었습니다. 최진수가 박철기 옆에 섰습니다. 제가 먼저 내려가겠습니다. 박철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진수가 로프를 잡고 황기구 안으로 몸을 내렸습니다. 그의 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박철기가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1번 투입. 10초 후 무전기에서 최진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착지 완료. 복도 진입합니다. 박철기가 두 번째 팀원에게 손짓했습니다. 팀원이 로프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한 명씩 차례로 황기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철기가 마지막으로 로프를 잡았습니다. 그가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만 보였습니다. 박철기가 로프를 타고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15m를 내려가자 발밑에 바닥이 느껴졌습니다. 박철기가 야간 투시경을 내렸습니다. 복도가 녹색빛으로 보였습니다. 앞에서 최진수가 손짓했습니다. 박철기가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복도 끝에서 총성이 들렸습니다. 최진수가 속삭였습니다. 저쪽입니다. 8명이 일렬로 복도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50m를 가자 코너가 나왔습니다. 최진수가 손을 들어 멈춤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가 코너 너머를 살폈습니다. 적 병력 4명이 철문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최진수가 뒤를 돌아보며 손가락으로 숫자를 표시했습니다. 넷. 박철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팀원 둘에게 눈짓했습니다. 2명이 소음기 달린 권총을 꺼냈습니다. 최진수가 셋을 세었습니다. 하나, 둘, 셋. 2명이 코너를 돌아 사격했습니다. 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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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푹. 적 병력 4명이 소리 없이 쓰러졌습니다. 박철기 팀이 재빨리 달려갔습니다. 철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최진수가 문손잡이를 돌렸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박철기가 시사를 꺼냈습니다. 뒤로 물러서 팀원들이 벽에 붙었습니다. 박철기가 문틈에 시사를 붙이고 기폭 장치를 연결했습니다. 터진다. 둔탁한 폭음이 복도를 울렸습니다. 철문이 휘어지며 열렸습니다. 박철기가 제일 먼저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방 안에서 강진우가 박 병장을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진우의 전투복은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박철기가 진우에게 다가갔습니다. 강 대위님. 진우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철기의 얼굴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박 주임님? 박철기가 진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군단장님께서 보내셨소. 진우가 박철기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버지가 왜 여기에? 박철기가 진우의 어깨를 움켜쥐었습니다. 설명은 나중에 하겠소. 지금 당장 빠져나가야 하오. 진우가 바닥에 쓰러진 김하사를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도 데려가야 합니다. 최진수가 김하사에게 달려갔습니다. 그가 김하사의 목에 손을 댔습니다. 맥박이 미약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최진수가 김하사를 등에 업었습니다. 갑시다. 박철기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생존자 확보. 지금 복귀합니다. 무전기에서 강중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우 상태는? 박철기가 진우를 돌아보았습니다.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철기가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괜찮소. 스스로 걸을 수 있소. 무전기에서 강중천의 안도하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빨리 나와. 박철기 팀이 복도를 따라 뛰기 시작했습니다. 환기구까지 거리는 50m, 40m, 30m, 20m. 그때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적 병력이 추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박철기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수십 명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박철기가 팀원 둘에게 소리쳤습니다. 어머! 두 명이 멈춰서서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나머지가 환기구를 향해 계속 달렸습니다. 진우가 환기구 아래 도착했습니다. 위에서 로프가 내려와 있었습니다. 최진수가 기마사를 로프에 묶었습니다. 끌어올려. 위에서 로프가 당겨졌습니다. 기마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박 병장이 로프를 잡았습니다. 진우가 박 병장을 밀어 올렸습니다. 빨리 올라가. 박 병장이 로프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뒤에서 총성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어무하던 두 명이 뛰어왔습니다. 한 명이 어깨를 붙잡고 비틀거렸습니다. 박철기가 그를 부축했습니다. 괜찮나? 팀원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 진우가 그 팀원을 로프에 묶었습니다. 올려. 팀원이 올라갔습니다. 박철기 팀원들이 하나씩 로프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철기와 진우만 남았습니다. 적 병력이 20m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박철기가 진우를 밀었습니다. 먼저 가시오. 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배님이 먼저 가십시오. 박철기가 진우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명령이요. 진우가 박철기를 쳐다보았습니다. 박철기가 진우를 로프 쪽으로 밀어냈습니다. 진우가 로프를 잡았습니다. 박철기가 수류탄을 꺼내 안전핀을 뽑았습니다. 그가 수류탄을 복도 쪽으로 던졌습니다. 폭음이 울렸습니다. 적 병력 서너 명이 쓰러졌습니다. 박철기가 로프를 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래에서 총알이 날아왔습니다. 진우의 옆구리를 스쳤습니다. 진우가 신음했습니다. 박철기가 소리쳤습니다. 놓지 마. 10m, 7m, 5m. 환기구 입구가 보였습니다. 최진수가 손을 뻗었습니다. 진우가 최진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최진수가 진우를 끌어올렸습니다. 박철기도 뒤따라 올라왔습니다. 박철기가 환기구 밖으로 나오자마자 외쳤습니다. 헬기 출발. 블랙호크 엔진이 굉음을 냈습니다. 모두가 헬기에 올라탔습니다. 헬기가 이륙했습니다. 진우가 헬기 창밖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환기구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7군단의 전차 대열이 보였습니다.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박철기가 진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끝났소.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헬기가 7군단 지휘부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새벽 5시 18분 블랙호크 헬기가 7군단 야전 의무대로 착륙했습니다. 의무병들이 들것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헬기 문이 열렸습니다. 기마사가 먼저 들것에 실려 내려왔습니다. 박 병장이 의무병의 부축을 받으며 내렸습니다. 강진우가 마지막으로 헬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강중천이 진우에게 달려왔습니다. 진우가 아버지를 보고 경례를 붙였습니다. 보고 드립니다. 임무 완수했습니다. 강중천이 진우의 경례를 받았습니다. 그가 진우의 어깨를 움켜쥐었습니다. 고생했다. 진우가 강중천의 손을 잡았습니다. 군단장님 감사합니다. 강중천이 진우의 손을 놓았습니다. 의무대로 가서 검진받아. 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그때 진우가 갑자기 비틀거렸습니다. 강중천이 진우를 부축했습니다. 진우야.
진우가 입을 막고 기침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진우의 눈이 풀렸습니다. 그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강중천이 진우를 안았습니다. 군의관, 당장 군의관 불러. 의무병들이 달려왔습니다. 진우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군의관이 진우의 맥박을 재었습니다. 그가 진우의 눈꺼풀을 들추고 동공을 확인했습니다. 군의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강중천이 군의관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군의관이 진우의 전투복을 벗겼습니다. 진우의 팔과 목에 붉은 반점들이 퍼져 있었습니다. 군의관이 방사능 측정기를 꺼냈습니다. 측정기를 진우의 몸에 가까이 대었습니다. 측정기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군의관이 측정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강중천이 군의관의 팔을 흔들었습니다. 말해봐. 군의관이 강중천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방사능 피폭입니다. 수치가 치명적입니다. 강중천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거야? 군의관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급성 방사능 증후군입니다. 즉시 전문 치료를 받지 않으면. 강중천이 군의관의 말을 끊었습니다. 서울로 후송해. 군의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군단장님, 그건 제 권한 밖입니다. 합참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강중천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작전 참모부장과 연결해. 무전기에서 윤 중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 중장, 무슨 일인가? 강중천이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방사능에 피폭되었습니다. 즉시 서울 국군병원으로 후송 승인을 요청합니다. 무전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 중장이 대답했습니다. 강 중장, 그건 불가능하네. 방사능 오염자는 격리 수용 규정을 따라야 해. 강중천이 소리쳤습니다. 지금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윤 중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자네 아들만이 아니야. 자네가 무단으로 작전을 벌인 책임도 져야 해. 강중천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윤 중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국방부에서 자네를 군사법정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네. 그리고 강 대위는 격리시설로 이송될 거야. 무전이 끊어졌습니다. 강중천이 무전기를 내던졌습니다. 그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의무병들이 진우를 천막 안으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강중천이 천막으로 뛰어갔습니다. 진우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강중천이 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우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진우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강중천을 보고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 강중천이 진우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말하지 마. 힘 아껴. 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회수한 자료 꼭 본부에 전달해 주세요. 강중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걱정하지 마. 진우가 눈을 감았습니다. 숨소리가 가늘어졌습니다. 군의관이 강중천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군단장님, 이제 나가셔야 합니다. 강중천이 군의관을 노려보았습니다. 안 나가. 그때 천막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군단장님, 합참에서 파견 나온 헌병대입니다. 강중천이 천막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헌병 6명이 천막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헌병대장이 천막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강중천 중장님, 군사법정 출두 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강중천이 헌병대장을 쳐다보았습니다. 지금 당장은 안 돼. 헌병대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명령입니다. 강중천이 서류를 낚아채 찢어버렸습니다. 헌병대장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다른 헌병들이 총을 들었습니다. 강중천이 헌병들을 노려보았습니다. 쏠 거면 쏴봐. 그때 천막 밖에서 박철기가 들어왔습니다. 잠깐 기다리시오. 헌병대장이 박철기를 보았습니다. 민간인은 나가십시오. 박철기가 헌병대장에게 다가갔습니다. 강 대위를 살릴 방법이 있소. 강중천이 박철기를 돌아보았습니다. 박철기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내 회사 인맥으로 해외 방사능 전문 의료팀을 부를 수 있소. 지금 당장이요. 강중천이 박철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인가? 박철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소. 6시간 안에 치료를 시작해야 하오. 헌병대장이 박철기를 막아섰습니다. 안 됩니다. 환자는 격리시설로 이송됩니다. 박철기가 헌병대장을 밀쳤습니다. 이 사람 목숨이 경각에 달렸소. 헌병들이 박철기를 붙잡았습니다. 강중천이 헌병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내 아들을 건드리면 너희 모두 죽는다. 강중천의 목소리가 천막을 울렸습니다. 헌병들이 움찔했습니다. 강중천이 천막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 5분 강중천이 지휘 장갑차 안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가 진우의 전술 배낭에서 꺼낸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에 파일 목록이 떠올랐습니다. 적의 미사일 배치도, 지하 벙커 설계도, 용병 집단 명단. 강중천이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마지막 파일에는 군 내부 통신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13여 단의 작전 경로가 사전에 유출된 증거였습니다. 강중천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가 파일을 모두 선택해 압축했습니다. 압축 파일을 이메일에 첨부했습니다. 수신자란에 청와대 안보실과 국방부 장관, 그리고 주요 언론사 이메일을 입력했습니다. 제목에 7군단 작전 보고서라고 적었습니다. 강중천이 발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메일이 전송되었습니다. 그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장갑차 문이 열렸습니다. 박철기가 들어왔습니다. 의료팀이 인천공항에 도착했소. 2시간 후면 여기 도착하오. 강중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헌병들은? 박철기가 밖을 가리켰습니다. 내 사람들이 막고 있소. 하지만 오래 버티지는 못할 거요. 강중천이 일어섰습니다. 충분해. 2시간이면 돼. 그가 장갑차 밖으로 나갔습니다. 의무 천막 앞에 7군단 장병 수십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헌병들이 천막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헌병대장이 확성기를 들었습니다. 마지막 경고합니다. 환자를 인도하십시오. 7군단 병사들이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강중천이 병사들 사이를 지나 앞으로 나갔습니다. 헌병대장이 강중천을 보았습니다. 군단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강중천이 헌병대장 앞에 섰습니다. 내가 군단장 직인을 찍은 작전 일지를 이미 청와대에 보냈네. 곧 상부에서 연락이 올 거야. 헌병대장이 무전기를 확인했습니다. 무전기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강중천이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6시 23분. 그가 천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진우가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군의관이 진우에게 링거를 꽂고 있었습니다. 강중천이 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우의 호흡이 더 약해져 있었습니다. 강중천이 진우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라. 곧 의사들이 온다. 진우가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중천이 귀를 진우의 입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미안합니다. 아버지. 강중천이 진우의 손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미안할 게 뭐가 있어. 넌 최선을 다했어.
진우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중천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때 천막 밖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강중천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헌병대장이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헌병대장이 강중천에게 다가왔습니다. 군단장님, 방금 합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중천이 헌병대장을 쳐다보았습니다. 헌병대장이 경례를 붙였습니다. 환자 이송 명령이 철회되었습니다. 강중천이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징계는? 헌병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도 보류되었습니다. 강중천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헌병들이 천막 주변에서 물러났습니다. 박철기가 강중천에게 달려왔습니다. 의료팀이 헬기로 이동 중이요. 30분 후 도착 예정이요. 강중천이 박철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맙네. 오전 7시 10분 민간 헬기 한 대가 야전 의무대에 착륙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 4명이 내렸습니다. 의료 장비를 실은 상자들이 헬기에서 내려졌습니다. 책임 의사가 강중천에게 다가왔습니다. 환자는 어디 있습니까? 강중천이 천막을 가리켰습니다. 의사들이 천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진우를 검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임 의사가 방사능 측정을 다시 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치료 가능합니다. 하지만 즉시 시작해야 합니다. 의사들이 의료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진우에게 해독제를 투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중천이 천막 밖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박철기가 옆에 섰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요. 강중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2시 청와대에서 긴급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어제 새벽 7군단이 적의 대규모 기습 징후를 포착해 선제 작전을 펼쳤습니다. 이 작전으로 적의 비대칭 무기 시설을 무력화했으며 우리 특전사 대원들을 구출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장관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특히 강진우 대위는 적의 핵심 기밀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방사능에 피폭되었으나 현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화면에 진우가 마지막으로 보낸 음성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아버지, 건강하세요. 거친 숨소리와 폭음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기자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장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강 대위의 암호 보고를 받은 강중천 군단장은 즉각 7군단을 출동시켜 아들과 동료들을 구출했습니다. 이는 지휘관으로서 최선의 판단이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났습니다. 뉴스가 전국에 보도되었습니다. 인터넷에 진우의 음성 파일이 퍼졌습니다.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진짜 군인이다. 아버지도 아들도 대한민국의 자랑이다.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강진우 대위 지원을 요청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하루 만에 50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오후 5시 합참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윤 중장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장관이 윤 중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강중천 중장에 대한 모든 징계를 철회합니다. 그리고 강진우 대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의료 지원을 즉시 시작하십시오. 윤 중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관이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윤 중장이 책상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저녁 8시 야전 의무대 천막에서 책임 의사가 나왔습니다. 강중천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떻습니까? 의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비를 넘겼습니다. 회복될 겁니다. 강중천이 주저앉았습니다. 박철기가 강중천을 부축했습니다. 강중천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철기가 강중천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석 달 후 7군단 사령부 연병장. 가을 햇살이 드넓은 연병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장병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연병장 중앙에 단상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단상 위에 국방부 장관과 강중천 중장이 서 있었습니다. 군악대가 애국가를 연주했습니다. 연병장 입구에서 강진우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얼굴에는 생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진우가 단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지팡이가 땅을 찍었습니다. 장병들이 일제히 경례를 붙였습니다. 진우가 단상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가 지팡이를 옆구리에 끼고 거수 경례를 붙였습니다. 강중천이 경례를 받았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훈장 상자를 열었습니다. 금색 훈장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장관이 훈장을 꺼냈습니다. 강진우 대위 전방으로. 진우가 한 걸음 앞으로 나갔습니다. 장관이 훈장을 진우의 가슴에 달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화랑무 공훈장을 수여합니다. 장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박수 소리가 연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진우가 다시 경례를 붙였습니다. 장관이 단상에서 내려갔습니다. 강중천이 진우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강중천이 진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수고했다. 진우가 강중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제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강중천이 진우의 어깨를 세게 쥐었습니다. 자랑스럽다. 진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강중천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거수 경례를 붙였습니다. 장병들이 다시 박수를 보냈습니다. 행사가 끝났습니다. 장병들이 흩어졌습니다. 진우가 연병장 한쪽 벤치에 앉았습니다. 박철기가 다가왔습니다. 몸은 좀 어떤가? 진우가 지팡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직 다리에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나아지고 있습니다. 박철기가 진우 옆에 앉았습니다. 서두르지 말게. 천천히 회복하면 돼. 진우가 박철기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박철기가 손을 저었습니다. 동료를 구하는 건 당연한 거야. 진우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철기가 일어섰습니다. 이제 가봐야겠네. 건강하게. 진우가 경례를 붙였습니다. 박철기가 경례를 받고 걸어갔습니다. 저녁 6시 연병장에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강중천이 집무실에서 나와 연병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진우가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중천이 진우 옆에 섰습니다. 아직도 여기 있었나? 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연병장이 좋습니다. 강중천이 진우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이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강중천이 입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냐? 진우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다시 부대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강중천이 진우를 쳐다보았습니다. 몸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는 안 돼.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강중천이 진우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천천히 하자. 서두를 필요 없어. 진우가 강중천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강중천이 진우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진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중천이 진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널 믿었다. 진우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두 사람이 다시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연병장 저편에서 취침 나팔이 울렸습니다. 강중천이 일어섰습니다. 들어가자. 진우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강중천이 진우의 걸음에 맞춰 천천히 걸었습니다.
연병장 끝에서 두 사람이 멈춰 섰습니다. 강중천이 진우를 돌아보았습니다. 진우가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거수 경례를 붙였습니다. 경례를 유지한 채 서로를 응시했습니다. 강중천이 먼저 경례를 내렸습니다. 진우도 경례를 내렸습니다. 강중천이 돌아서서 사령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진우가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두 사람의 뒷모습이 노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연병장에는 고요함만 남았습니다. 바람이 태극기를 흔들었습니다. 깃발이 펄럭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7군단의 밤이 깊어갔습니다. 여기까지가 강중천 중장과 강진우 대위 그리고 7군단의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지휘관과 부하, 그 모든 경계를 넘어 오직 군인으로서 서로를 지켜낸 두 사람의 사투를 들려드렸습니다. 때로는 가족보다 임무가 먼저였고 때로는 규정보다 생명이 우선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이 지켜낸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군인으로서의 명예였습니다. 진정한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임을 이들은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우리가 평화롭게 잠드는 밤을 지키며 서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더 기막히고 감동적인 사연을 만나고 싶다면 알림 설정은 필수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가슴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감사합니다.